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37층 대기업 빌딩 복도에 올려 퍼지는 남자의 고함 소리 바닥에 엎질러진 걸레물 앞에서 고개를 숙인 60대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떼고 있는 20대 신입사원 한 명,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37층 대기업 빌딩 이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린 민울 5살 김민지라는 신입사원이죠. 민지는 수백 명의 경쟁자들을 뚫고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별을 닿은 기분이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민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 곳곳을 묵묵히 청소하고 계시는 한 분이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늘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빌딩 구석구석을 정성스럽 닦아내고 계셨죠.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지나치기 바쁜 존재였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민지에게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친근하고 정겨웠거든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민지 인사를 건널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인사까지 해주니 힘이 나네요. 그렇게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여갔죠. 민지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박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님 아주머니 역시 민지를 친소녀처럼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모든 사람이 수님 아주머니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영업이 팀의 과장 정재혁은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후반의 정재혁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고압적이었고 반대로 윗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드는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러였죠. 그는 평소 청소부들을 대할 때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했고 가끔은 일부러 음식물을 흘리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입사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던 민지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37층 이모층 복도에서 순이 아주머니가 정재혁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내 바지가 어떻게 됐는지. 정재혁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그의 정장 바지 한쪽 다리에는 물방울 들이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걸레와 물통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물통을 발로 찾아서 정재혁에게 물이 튀은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이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정재혁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죠. 사건로 되는 일이야. 이 바지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같은 사람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정재혁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어릴 적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냥 지나가자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라는 목소리와 할머니 같은 분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순이 아주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재혁과 순자매 아주머니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죠. 민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아주머니도 충분히 사과드렸고요. 정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신입사원 주제에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입사원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 정재혁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복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못 본 척해야 하나요? 아주머니는 우리 회사 직원이시고 실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하셨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야.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요. 아주머니는 민지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이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 맺혔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재혁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야, 김민지,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지. 너 같은 신입이 뭘 안다고. 그는 민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민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지는 순이 아주머니를 향해 몸을 가렸어요. 과장님이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신 건 너무하지 않나요? 민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재혁이 순이 아주머니에게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던 건 모두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뿐이었죠. 정재혁은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입사원에게 대들린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 신입사원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더욱 분했습니다. 좋아, 김민지, 너 각오는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청소부 아줌마도 마찬가지. 정재혁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민지가 물었을 때 정재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넣을 거야. 업무 태만과 상급자 모독 혐의로 말이야. 너희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나 해. 그 말을 듣고 순이 아주머니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신히 들어온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것도 입사한 지 2달 만에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민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정재혁이 정말로 건의서를 낼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순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동료들 시선이 묘하게 민지를 따라왔고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사원 때문에 회사가 난리를. 정 과장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청소부 아줌마까지 연루됐다던데 이런 말들이 민지의 귀에 들어왔어요. 민지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오전 10시쯤 인사팀 김대리가 민지를 찾아왔어요. 민지 씨,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리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고 민지는 가슴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지는 순잠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아주머니 역시 인사팀에 호출 받은 것 같았죠. 아가씨,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순잠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민지도 불안했죠.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인사팀장 박 부장은 두 사람을 앞에 앉히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재혁 과장으로부터 공시권이 석가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데요. 박 부장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어요. 업무 태만 상급자 모두 그리고 회사 내 질서 문란 혐의로 징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정재혁이 정말로 건의서를 낸 것이죠. 그것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으로 말이에요. 부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 부장은 건의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청소 업무 중 고의적 태만으로 임원진 A보 손상을 입혔고 리에 대한 정당한 직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신입사원 김민지는 상급자인 과장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모독했다는 내용입니다. 듣고 보니 정재혁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놓았다군요. 수님 아주머니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어요. 부장님,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온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민지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문제는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에요. 회사 내 위계 질서와 관련된 민감 사안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민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잘못된 건 분명 정재혁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장님, 그때 상황을 제대로 아시나요? 정 과장님이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실수한 것에 대해서요. 민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 과장님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 도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느꼈어요.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있었고 힘의 논리가 정의를 짓밟고 있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지가 물었을 때 박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가 결정되겠죠. 출근 정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민지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옳을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 순이 아주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민지 역시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민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고 순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죠. 간신히 취업했다고 좋아하셨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런데 출근 정지 사흘 제대던 날 민지의 휴대폰에 동기 이수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지야, 너 지금 집에 있지? 회사에 큰일 났어. 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묻자 수진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말했어요. 너랑 청소 아주머니 이 말이야. 그때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회사에 들어왔어. 민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라고? 어떤 영상? 그날 37층 복도에 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이야.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대. 지금 회사 난리가 났어. 수진의 말을 듣고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상에 뭐가 나왔는데?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정 과장이 정말로 청소 아주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소리쳤어. 그것도 여러 번 영상에 다 나와 있어. 민지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정재혁이 거짓말을 했던 거죠. 수진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영상을 본 직원들이 다들 충격받았어. 정 과장이 그렇게 심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 그리고 너가 아주머니를 감싸는 모습도 다 나와 있고. 민지는 이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 온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그런데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신중해졌습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누군지 아니? 수님 아주머니 말이야. 왜 회장님 어머니야?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회장님 어머니라고? 수진이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님 아주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가명으로 이 회사에 취업했던 거예요. 회장님 아들 박동훈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가동안 모른 척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모든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회장님이 직접 일을 조사하고 있대. 그리고 정 과장은 당장 회장실로 불려갔어. 수진의 말을 듣고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스님 아주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였다니, 그럼 자신이 그때 회장님의 어머니를 보호한 셈이 되는 거네요. 민지야, 너도 내일 회사로 나오라고 연락이 올 거야. 이번엔 좋은 쪽으로 말이야. 수진의 말에 민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암담했던 미래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건 수님 아주머니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됐거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정직원이 되어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평소와 달리 로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이나 수근거림이 아닌
호기심과 관심의 시선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37층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 김대리가 민지를 맞이했어요. 민지 씨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대리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앞에 서니 마음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 만나보는 대기업 회장님이라니.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나타난 박동훈 회장의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50대 초반을 보이는 그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지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회장실에는 이미 순이 마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아주머니는 왠지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때 어머니를 도와주신 김민지 씨예요. 박동훈 회장이 소개해주자 순이 마주머니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요. 박동훈 회장은 민지를 의자에 앉게 안 후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며칠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해 회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아주머니,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실수였을 뿐이고요. 민지가 대답하자 박동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지 씨의 용기예요. 신입사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옳은 일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회장실 문이 높고 대였고 정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정재혁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관데 없고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정재혁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박동훈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정 과장 보안 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짓거리서도 확인했고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죠. 정재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흥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에게. 박동훈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을 때 정재혁은 비로소 순이 마주머니가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재혁이 급하게 사과했지만 박동훈 회장은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 과장님은 오늘 불호하고 처리되고 관련 사실은 업계에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정재혁은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일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박동훈 회장은 다시 민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지 씨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해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죠. 앞으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 승진도 고려해 보겠어요. 민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몰렸었는데 이제는 정직원이 되고 승진까지 하게 되다니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박동훈 회장의 말에 순이 마주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컸을 텐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정직원이 되어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자신감도 생겼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게 됐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보람과 성취감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이 마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에서 회사 복지팀에서 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상담 업무를 맡고 계세요. 3년 동안 이 회사 사람들을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일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죠. 직원들도 순 마주머니를 어머니 같은 분이라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민지와 순이 마주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각별해요. 매주 점심시간이면 둘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나죠. 아가씨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이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민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박동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마련하고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죠.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건전하고 따뜻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종종 그날을 떠올려 봐요. 만약 그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순이 마주머니는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테고 정재혁 같은 사람들은 더욱 기승을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 자신도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용기를 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민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정의로운 일 앞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느 금요일 오후 민지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렸는데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시는 다른 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모습을 봤어요. 그 신입사원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저 멀리 계신 할머니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죠.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회사 전체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신입사원들에게는 용기의 상징으로 관리자들에게는 겸손의 교훈으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 있을 여러분, 민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한 목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